총 매출 대비 각종 비용들의 퍼센티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마케팅 비용 그리고 R&D 비용이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손실의 매출 대비 퍼센티지도 작년에는 37%였지만 올해는 23%로 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길랩은 흑자 전환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길랩은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R&D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구개발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투자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매출이 늘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모든 산업과 모든 회사, 심지어 회사 안의 모든 부서까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면서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여기 길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길랩은 데브세옵스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 운영, 보안팀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네이티브 AI를 활용해서 팀들이 더 똑똑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고 복잡한 작업들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랩을 쓰면 단순히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집니다. 기존에는 몇 주가 걸렸던 일들이 몇 분 안에 최대 7배나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랩 덕분에 기업들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길랩은 모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현재 4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길랩을 사용하고 있고 포춘 100의 절반 이상이 길랩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길랩은 여러 가지 도구를 한 번에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개발 과정에서 보안을 자연스럽게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길랩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바로 오픈소스 철학입니다. 오픈소스란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 만든 코드라는 뜻인데요. 길랩은 이런 오픈소스 방식을 채택해서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7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길랩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2,100건 이상의 코드를 변경했어요. 이러한 방식 덕분에 길랩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요구에 더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길랩은 SaaS,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기업 서버에 직접 설치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길랩을 사용하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길랩의 2024년 3분기 땡큐 보고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 비즈니스 매트릭이라고 기업의 주요 사업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달러 베이스드 넷 리텐션 레이트 and ARR이라는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달러 기반 순유지율 그리고 ARR은 연간 반복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달러 기반 순유지율이란 기존 고객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기존 고객들로부터 발생한 ARR, 연간 반복 수익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ARR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하는데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는 자체 관리형 그리고 SaaS, 구독 수익을 포함하지만 전문 서비스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달러 기반 순유지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전 기간의 ARR, 즉 1년 전의 수익을 기준으로 ARR을 구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 1년에 동일한 고객들로부터 얻은 수익인 ARR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수익 증가, 가격 조정, 이탈 등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계산된 현재 ARR을 이전 기간 ARR로 나누면 바로 달러 기반 순유지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달러 기반 순유지율은 회사가 기존 고객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확장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렇다면 길랩이 2024년 3분기 동안 달러 기반 순유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124%로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년 동기의 128%보다는 그 성장폭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수익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약간 둔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 기반 순유지율이라는 핵심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연간 반복 수익 ARR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객이라는 지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길랩은 10만 달러 이상의 ARR을 기록한 고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의 시장 침투와 DevSecOps 플랫폼에 대한 전략적 수요의 지표라고 믿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올해 이 지표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1144명으로 작년 874명에서 270명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길랩이 큰 규모의 고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음을 나타내고 길랩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DevSecOps 플랫폼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대기업이나 고액의 ARR을 기록하는 고객들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이것은 비즈니스의 성장과 플랫폼의 가치가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길랩의 각종 운영 성과를 나타내는 구성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베뉴, 매출이 있죠. 매출은 구독 수익 그리고 라이센스 수익으로 나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 수익 안에서 자체 관리형 그리고 SaaS로 나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먼저 자체 관리형 구독 수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객이 자체 서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구독에는 지원, 업데이트, 유지, 보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따라 수익이 계약 기간에 맞춰서 인식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이면 12개월 동안 매달 일정 금액씩 수익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에서 3년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aaS,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구독 수익을 살펴보면 고객이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SaaS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계약 기간 동안 균등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이 또한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에서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라이센스 수익을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센스 수익은 자체 관리형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자체 관리형 라이센스 관련 수익은 고객이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그때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순간에 수익이 즉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타 수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수익은 정액요금 또는 시간 기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고객이 서비스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수락한 후 수익을 인정한다고 해요.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구독 수익은 1년에서 3년 계약 기간 동안 일정하게 나눠서 매출이 인식되게 되고 라이센스 수익은 수익이 제공되는 시점에 즉시 매출을 인식하거나 고객의 수락이 있을 때 인식되게 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졸트 오브 오퍼레이션에서 길랩의 손익계산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매출은 구독 수익과 라이센스 수익으로 나뉜다는 점 확인해 봤었죠. 여기 2024년 3분기 9개월 동안의 매출을 살펴보면 구독 수익이 총 매출의 89%를 차지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 그리고 각종 운영 비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Research and Development, 바로 R&D, 연구개발 비용이죠. 길랩은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R&D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R&D 비용의 절대적인 값이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운영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총 매출 대비 각종 비용들의 퍼센티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마케팅 비용 그리고 R&D 비용이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손실의 매출 대비 퍼센티지도 작년에는 37%였지만 올해는 23%로 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길랩은 흑자 전환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랩의 올해 매출이 증가한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총 매출이 32%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매출의 증가는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 추가, 기존 유료 고객의 확장, 10만 달러 이상의 ARR을 기록하는 고객 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앞에서 확인했던 핵심 운영 지표들의 숫자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달러 기반 순유지율이 올해 124%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ARR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객은 114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라는 것도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운영 지표들이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죠. 매출 대비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다시 살펴볼 때 길랩의 영업 비용 중에 마케팅 비용이 52%를 차지하고 있고 R&D 비용이 32%를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비용이 길랩의 운영 비용 중에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년과 비교해서는 매출 대비 퍼센티지가 비교적 줄어들었지만 절대적인 값은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마케팅 비용에서 그 주된 이유가 바로 personal related expenses, 즉 인적 자원이죠. 인적 자원 때문에 증가하였고 R&D 비용 또한 인적 자원 때문에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길랩은 인적 자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길랩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아직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해봤는데 Liquidity and Capital Resource를 통해서 길랩이 어떻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는 설립 이후 주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마련해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우리의 주요 유동성 자원은 9억 달러이다라고 확인이 돼요. 즉,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9억 달러 정도 된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자금은 바로 주식 발행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길랩의 미래 자금의 요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그 중에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은 바로 매출 성장률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빠르게 성장해야만 지금의 운영 적자를 커버하고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앞에서 길랩의 현금이 약 9억 달러 정도 있다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재무상태표 살펴보시면 현금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을 합치면 약 9억 달러 정도가 나와요. 총 자산의 73% 비중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은 약 2억 달러로 총 자산의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랩은 현금과 매출 채권만 합쳐도 총 자산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채 항목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 deferred revenue가 보여요. 길랩의 매출은 대부분 구독 수익이라는 점을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상 deferred revenue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수익 인식의 기준에 맞춰서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간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선불로 지불한 금액은 처음에는 이 deferred revenue로 기록이 되고 구독 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마다 일정 부분 매출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길랩의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deferred revenue 계정 과목의 값 또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채 계정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길랩은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은 따로 없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Liquidity and Capital Resource에서 살펴봤듯이 길랩은 설립 이후 주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살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부채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랩의 현금 흐름표 살펴볼게요.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아직 길랩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태로 확인이 되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여기 보시면 Purchase of Property and Equipment 이 항목이 바로 CAPEX 기업의 유형자산 관련 투자를 위한 지출이겠죠. 올해 약 26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는 126만 달러였는데 약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해서 더욱 투자한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했듯이 길랩의 유형자산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값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말 기준 10K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길랩이 1년간 영업현금 흐름으로 얼만큼 현금이 지출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24년 1월 말일자, 즉 2023년간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500만 달러의 플러스 현금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현금 유입이 발생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accrued expense, 즉 미지급 비용이라고 기업이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현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계정 과목인데요. 이 계정 과목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나타난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년도를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7천만 달러, 또 마이너스 5천만 달러로 확인이 돼요. 2024년 10월 31일자 현금 보유 금액이 9억 달러인 것을 감안해 보면 1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의 지출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길랩은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R&D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구개발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투자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매출이 늘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길랩이 R&D에 계속 투자하는 만큼 매출 성장도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만약 매출 성장률이 좋지 않다면 그만큼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미래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라는 지표는 길랩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지표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길랩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길랩은 현재 소프트웨어 업계의 격변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요 덕분에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의 채택이 아직 수익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AI 기능이 차후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길랩은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